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HLB 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좋은 기사가 나왔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HLB를 제가 이제 올려드렸을 때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많은 좀 기대감을 안고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이런 기사를 그러니까 뉴스라든지 공시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어제 제가 저녁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 이 내용이랑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내용이 오늘 좀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어제 저녁에 한 기사에 나온 내용이고 지금 이 시각적 중국에서 진행된 임상 1상, 2상 데이터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임상 3상을 승인했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 상당히 좀 기대가 부풀었었던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도 이 HLB 생명과학, 그다음에 HLB도 마찬가지고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던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좀 많이 좀 갈리는 게 있습니다. 주주분들께서는 글쎄 어떠한 뭐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좀 의심스러운 그냥 주가에 대한 의심을 좀 갖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 매도 이후에 지켜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HLB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태까지 좀 안 좋은 내용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신뢰성이 좀 없다. 그 쌓았던 신뢰가 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러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정답이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주가의 움직임은 정답, 그리고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것들이 저는 뭐 그냥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맞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제 특히 어제부터 이제 오늘 모양이 이 수급에 대한 내용인데 제약바이오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좋은 그림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오늘이 제약바이오가 급락이 나오는 모양이고 대형주의 상승 그리고 또 대형주에서도 또 초대형적인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그런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들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수급이 그쪽으로 쏠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래 좀 이게 수급이 붙는 쪽에서는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대형주, 뭐 전자 관련주, 그렇죠? 뭐 이런 쪽에 수급이 붙고 거기에서 상승이 나오고 또 다른 테마 그리고 뭐 정치적인 뭐 인맥주 그런 쪽에 또는 뭐 전기 자동차 뭐 그렇게 상당히 그런 쪽으로 수급이 붙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막 잘 갔었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것과 그리고 지금은 또 제약바이오가 수급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제 생각이지만 어떠한 내용이 뭐 이렇게 딱 맞는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참 분위기도 그렇고 좋지 못했었던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렇지 않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추세에 대한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추세를 보시면 단기와 장기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항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추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제 추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저항이죠.
가격적인 저항에 있어서 여기가 돌파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파가 나온 거는 맞지만 돌파의 내용, 단순히 돌파는 맞지만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안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파하고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여기도 안착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방향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저항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단기적인 이 앞에 대한 것도 저항이 생기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밑에 지지 라인이 있긴 하지만 주가가 하방으로 밀린 상태에서 갭 상승이 자 5% 띄웠어요. 자 분봉의 모습을 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라인이지 않습니까? 밑으로 뺐었어요. 자, 밑으로 뺐는데 빼고 올렸습니다. 몇 프로? 5%. 5%를 올려놓고서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이 안 붙어요. 수급이 붙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죠? 매수가 없다. 매수세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차트, 위치, 가격? 아니죠. 대부분 아마 이걸 쓰실 거예요. 뭐죠? 매수예요, 매수. 매수세가 강하냐, 강하지 못하느냐, 그죠? 이러한 걸 기본적으로 아마 보실 거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갭상승 위에 빠지면 매매하면 안 되는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매수, 갭상승 이후에 밀리고 밀린 다음에 급등하는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위쪽과 아래쪽 어느 쪽이든 매수세가 붙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자, 좀 자세하게 보면 이 자리는 지켜줘야 한다라는 라인대였죠.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제 영상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HLB 관련된 영상이 한 2, 300개가 있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 전의 영상을 보시면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수급을 붙지 못하고 올려놨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밑에서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 매수세가 강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거래량을 보면 어느 정도의 효과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가 약했다. 매수세가 약했다라는 것도 거래량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저항이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바로 앞에 저항에서 어떻게 바로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추세도 그렇지만 고점을 낮추는 저점을 낮추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러면서 힘없이 빠지는 모습. 하지만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밀리는 것은 뭐 쉽습니다. 쉽고 이런 모습은 흔합니다. 근데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일단 한꺼번에 이러한 자리가 계속 무너진다라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나중에 들어 올리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 지지 라인대를 지켜준다라는 것은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리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의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올릴 수도 있겠구나. 왜?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걸 보면 올리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 없이 그냥 현재의 위치에 대한 모습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잘 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일봉상에서 보면 계속 저항이 생겼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돌파 하루가 나온 거지만 안착이 안 됐죠. 그럼 이러한 모습에서 일단은 상승하기가 어렵다라는 심리적인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이 라인대를 지지는 해주고 있지만
지금 계속 음봉, 꼬리가 나오면서 음봉, 그다음에 올리는 상황.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정리해 보면 수급이 어디 뭐 삼성전자 다른 쪽 뭐 다른 테마 이쪽으로 쏠리면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 정도의 지금 내용 임상 3상이 승인 뭐 받았다 이 정도의 내용 가지고서는 지금 수급 붙이기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성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하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좀 이전에도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HLB 생명과학이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타이밍을 다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내용이 단순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뭐 수급에 대한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오늘 모습이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매도를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개인들이 매도하는 것도 그러한 좀 심리적인 영향도 저는 있을 거다. 그리고 개인들은 상승하는 종목을 좀 따라가는 그러한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대형주, 뭐 상승하는 종목에 따라가는 그러한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기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보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또한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승할 때 이러한 재료 없이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또 긍정적으로도 너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HLB를 보면 제가 사실 가장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세요. 누구 말을 듣지 마시고 직접 판단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HLB 누구의 말을 듣지 마세요. 누구 말을 듣고 올라간대더라 하지 마세요. 네,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가면 그냥 자기가 사면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듣고선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